아주머니가 막 소원 우물에 동전을 던지려고 했는데, 그런데 바람 한 줄기가 20달러짜리 지폐를 우물 안으로 불어넣었다. 이 광경을 본 그는 망설임 없이 우물에 뛰어들어 돈을 건졌다. 그런데 이 행동 때문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를 오해하게 되었다. 저마다 가난에 찌들었다고 손가락질했다. 공중도덕이 없다고 대낮에 소원 우물에 돈을 훔치다니. 그때 누군가 그 아주머니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혼자서 5개의 일자리를 하면서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애쓰던 분이라고. 이런 분이 돈을 훔칠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절의 고승도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왔다. 그는 꼬마 중에게 소원 우물 속의 동전들을 모두 건져 올리게 했다. 모두 합치니 무려 2통 가득이었다. 아주머니 얼굴에는 의문 가득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런데 주지 스님이 말했다. 이것들은 모두 왕래하는 시주님들의 기부금이라고. 그는 아주머니에게 이 돈을 가지고 딸 병을 치료하러 가라고 했다. 부처가 인연 있는 일을 제도한다고 여기시라면서 부처님께 소원 빌고 바라는 데만 매달리지 말고 선을 쌓고 덕을 행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이 낫다고 했다. 자비로운 사람은 저절로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사람들은 순간 스님의 말에 깨달음을 얻었다. 저마다 아주머니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보냈다. 아주머니는 그 광경에 감동하여 모두에게 깊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딸의 심장병이 갑자기 발작했다. 다들 급히 그 소녀를 병원으로 옮겼다. 의사가 말하기를 가능한 빨리 수술을 받으면 회복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수술비로 20만 달러가 필요했다. 게다가 그 수술비를 사흘 안에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소녀의 병이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뒤로 여자는 더욱더 악착같이 일했다. 낮에는 생수통 배달과 전단지 돌리기에 바빴고 밤이 되면 설거지 일을 했다. 무엇이든 돈이 빨리 되는 일이라면 그 일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한 가지 일자리를 얻었다. 고층 건물 청소 일이었다. 딸이 자신이 돈을 벌어서 수술받길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는 용기를 내어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섭씨 48도의 뜨거운 태양을 맞으며 힘들게 일했다. 그런데 조작에 실패하여 갑자기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 마침 총재의 회의실 창문에 매달렸다. 이 광경을 본 총재는 즉시 직원을 시켜 그녀를 구하게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는 안으로 부축되어 들어왔다. 여자는 이 일자리가 아마도 유지되지 못할 것 같아 보였다. 그래서 급히 총재에게 자신을 해고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다. 딸이 이 수입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수술비를 모으기 위해서 자신을 계속 두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는 심지어 무릎까지 꿇으며 머리를 조아렸다. 要是我妈当年能有她的一半负责，或许我就不会像现在这样靠人工心脏活着，妹妹也应该不会死。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사실 자신의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여동생도 사실 죽지 않았다. 알고 보니 20년 전 그 아주머니는 홀로 2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불행하게도 2아이 모두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 비록 그 시절 생활이 매우 어려웠지만 여자는 단 한순간도 그들을 버리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직접 2아이를 위해 평안구슬을 깎아주었다. 그날 밤 마을의 양신이 그를 찾아왔다. 마을에 막 돈 많은 부부가 왔다고 알려주었다. 그들의 사정을 알고 나서 아이 하나를 입양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아이의 심장병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2아이 중 하나라도 버리려는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들의 심장병이 갑자기 발작했다. 그리고 미리 사둔 약은 이미 다 떨어졌다. 아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여자는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보내기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妈妈，你就是个累赘，我在养着你，这个家都被你给拖垮，我现在已经负担不起，你赶紧给我走，我再也不想看到你这个拖油瓶，走啊！ 20년 후 그 아들은 성공한 사업가이자 총재가 되었다. 그는 일부러 그 머나먼 산골 마을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가 돌아온 목적은 어머니가 그리워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과 어릴 적 헤어진 여동생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예전 집은 이미 주인이 바뀌어 있었다. 그 사람 입을 통해 알게 되었다. 여동생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총재는 그 말에 매우 슬퍼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나중에 여동생을 잘 돌보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아마도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총재가 어머니를 다시 만났을 때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총재 부인은 이 아주머니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돈을 좀 내놓았다. 위로금으로 아주머니에게 주었다. 그리고 돈을 받으면 빨리 이곳을 떠나라고 했다. 그런데 인연은 곧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었다.
총재가 아들을 데리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마침 그 모녀와 마주쳤다. 그리고 간호사로부터 듣게 되었다. 소녀가 심장병이 있다는 것을, 돈을 아끼려고 복도에 계속 머물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수술비는 아직도 다 모으지 못했다. 총재 부인은 이 말을 듣고 그들을 한 번 더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간호사에게 그들을 위해 따로 병실을 하나 배정해 달라고 했다. 소녀가 자리를 뜬 후에 보니 아주머니가 그 그릇을 다시 들고 있었다. 남은 라면 국물을. 그리고 복도 구석으로 들어갔다. 빵에 남은 국물을 찍어서 먹기 시작했다. 총재의 아들은 아주머니가 너무 불쌍해 보였다. 그래서 제안했다. 자신의 작은 케이크를 아주머니께 드리고 싶다고. 총재 부인은 이 말을 듣고 아들이 매우 어질다고 칭찬했다. 그리고 작은 케이크를 그에게 건넸다. 아이가 달려가 할머니께 케이크를 드렸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발견했다. 그 어린아이가 자신의 아들 어릴 적과 똑같이 생겼다는 것을. 순간 멍하니 아들이 자신을 찾아온 줄 알았다. 감격한 나머지 아이를 와라 끌어안았다. 총재는 그 광경을 보고 급히 달려왔다. 그 일, 보좌관은 오히려 아주머니를 땅에 밀쳐 넘어뜨렸다. 그리고 말했다. 총재 일가가 이미 그를 이렇게 많이 도왔는데 감히 어린 도련님에게 손대다니. 아주머니는 순간 어찌할 바를 몰라 그들에게 연신 사과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 끝내 고집을 꺾지 않고 케이크를 남겨두었다. 일이 지난 뒤 총재는 아들이 그 아주머니를 이렇게 동정하는 것을 보고 보좌관에게 원장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아주머니의 딸을 잘 돌봐달라고. 수술비를 적절히 깎아주어도 좋다고 했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막병실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딸에게 심실 떨림 증상이 나타났다. 의사가 급히 응급처치를 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 가능한 빨리 수술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그런데 그가 막 돈을 마련하러 가려는데 딸이 그를 불렀다. 딸은 몸에 착용하고 있던 평안 구슬을 벗어서 그에게 건네며 자신이 혹시라도 얻게 되면 부디 이 평안 구슬을 가지고 오빠를 찾아 달라고 했다. 여자는 눈물을 꾹 참으며 그를 위로했다. 꼭 괜찮을 거라고. 그리고 돌아서서 병원 아래층으로 갔다. 돈을 마련할 방법을 찾기 위해 그때 총재가 갑자기 발견했다. 자신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던 평안 구슬이 없어진 것을 마침 보좌관이 보았다. 여자가 물건을 호주머니에 넣는 것을 곧바로 그녀가 훔친 것으로 의심했다. 그래서 즉시 다가가 그녀의 바지 호주머니를 뒤졌다. 총재 부인이 말리려고 했지만 남편이 막았다. 그런데 정말로 그녀의 호주머니에서 평안 구슬이 나왔다. 모두들 그 여자가 도둑이라고 생각했다. 아주머니가 아무리 해명해도 물건이 자신의 것이라고 해도 그들은 그녀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여자의 간절한 애원도 무시한 채 돌아서서 가버렸다. 집에 돌아온 후 총재는 보좌관에게 원장에게 전화하게 했다. 방금 전 총재가 그들을 위해 제공했던 모든 특별 혜택을 취소하라고 했다. 그리고 그때 그 양아주머니도 마침내 총재가 보낸 사람에 의해 찾아졌다. 그녀의 이렇게 냉담한 태도를 보며 양아주머니는 알았다. 총재가 아직도 그 아주머니를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을 버렸다고. 그래서 말했다. 당시에 내 심장병이 매우 심각했다고. 그 여자는 너를 구하기 위해 너를 남에게 보낸 것이라고. 총재는 그 말을 듣고 전혀 믿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머니가 당시 왜 자신을 걸림돌이라고 욕했겠느냐고. 그러나 그는 여자가 자기 성격이 고집스러워서 몰래 돌아올까봐 두려워 일부러 그렇게 무정하고 상처되는 말을 한 것임을 몰랐다. 양아주머니는 계속해서 그에게 말했다. 내가 간 후로 그 여자는 매일 밤 꿈에서 내 이름을 불렀다고. 바로 이 순간 총재는 비로소 자신이 어머니를 오해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음속에 즉시 후회와 뉘우침이 가득 찼다. 바로 이때였다.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정리하다가 평안 구슬을 발견했다. 급히 그것을 가져다 아빠에게 주었다. 그리고 아빠에게 말했다. 모두 그 할머니를 오해했다고. 총재도 그제야 깨달았다. 아주머니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바로 자신의 친어머니라는 것을. 총재는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는 즉시 차를 몰아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와 동시에 원장은 지시에 따라 그 모녀를 병원에서 쫓아냈다. 여자는 어쩔 수 없이 딸을 업고 세차게 내리는 비를 맞으며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발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크게 넘어지고 말았다. 소녀가 가슴 아파하며 어머니에게 더 이상 자신을 돌보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여자는 절대 딸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버티며 딸을 다시 업었다. 그때 총재가 마침내 도착했다.